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근무를 했고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봤다는 점 때문에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국민적인 공분이 좀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라서 사건 개요를 좀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런 예. 국민들의 공분이 상당히 일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달에 예. 2월달에 이제 감독원 직원인데 국무조정실로 파견이 됐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도 아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끓는 것 같지만 이미 이른바 선수들은 예.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 한 본인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해서 가상화폐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오던 과정에 작년 12월 달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12월 달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예. 정부 내에 정부 대책 회의를 했고 그거에 가장 주무부처가 이 국무조정실이었는데 예. 거기에 있으면서 12월 11일 날 본인이 투자를 했던 것 중에 50% 정도를 팔아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 한마디로 50%가량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예, 예. 문제는 뭐냐? 그렇게 팔았던 그 다다음 날 예. 이 정부에서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대한 거래 금지를 비롯해서 네.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내부적으로 해서 모든 회의에 국무조정실이 다 실질적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규제 대책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매물을 해서 예. 어떤 이익을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상당히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동안 강경 규제를 추진했는데 그 규제를 관여했던 직원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금감원 직원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은 이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본인은 네. 그와 같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대리급 직원이어서 직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의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금감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은 증권거래 같은 것은 네.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해관계와 직접 접촉이 되는 것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 케이스에서는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현재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에 의할 때에 법적인 어떤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초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금감원 내부에서 어떤 제재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벌써 지난 1월 4일 날 금감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를 했는데 네. 아무런 지금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미루기만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의 고민은 바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직원을 처벌할 경우 네. 간접적으로 처벌 자체는 되지만 예. 간접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금감원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죠. 처벌 근거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가상화폐라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인가요?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가상화폐가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만 박상기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쓸데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 실제로 이것이 투자가 아닌 투기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해킹을 통해서
몰수를 해놨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몰수나 추징을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했지만 법원으로서는 이것이 현행법상의 동산도, 부동산도, 유가증권도 아니라고 그렇죠. 해서 네네네. 압수도 안 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거래를 했지만 거래 대상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그에 따르는 처벌이 되는데 예. 그 대상이 법적인 어떤 실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예. 죄형 법정주의에 따를 때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처벌도 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정말 실체는 있고 거래가 수십억이 이루고 있고 네. 실제로 거래에 참석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만 예. 네.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예. 앞으로 범정부 간의 종합 대책을 세워서 네. 이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 예. 그리고 네. 그럴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어떤 처벌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화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대변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유감스러운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여자 네.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죠.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른바 그 쇼트트랙의 여제라고 할 수 네. 있는 그 심석희 선수가 폭행을 당해서 예. 지금은 옛날에는 그 서울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천으로 지금 그 종합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이탈을 했다가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내용을 봤더니만 지난 16일 날 이 지금까지 같이 해오던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그 항의 및 치료하는 차원에서 선수단을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위야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이 목전에 둔 상태에서 네. 이런 그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아시다시피 메달 박스 아니겠습니까? 쇼트트랙은 네.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 크고 염려도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가해자가 심 선수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은사로 꼽아왔던 인물로 알려져서 일단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도하신 분,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심 선수가 꼬맹이 때부터 네. 이 그 네. 될성 부른 나무를 떡잎을 발굴해서 네. 대표 선수까지 이끌어줬던 분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심 선수가 강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싹을 알아보고 예. 서울로 그 전학을 오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차곡차곡 다져서 예. 아시다시피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그리고 예. 또 1,500m인 은메달 또 그 1,000m에서 동메달 금운동 다 싹쓸이를 했다라고 예, 했는데 예. 그 배후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그 지도자인데요. 예, 예. 네. 실제로 그만큼 이 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바로 그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큰 상황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체적인 어떤 진실은 좀 더 밝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걱정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20일이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간 해온 이제 쇼트트랙 선수들의 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쇼트트랙은 우리나라를 그 동계올림픽에서 일약 강국으로 떠올라게 했는 그 가장 핵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선배들이 지금까지 많은 금메달을 땄다 보니까 이 후배 되는 선수들의 그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심적 압박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뿐만 아니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좋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선수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어떻게 보면은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서로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네.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는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심 선수가 바로 이제 그 복귀를 했고 선수의 어떤 좋은 성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의 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문제를 삼기보다는 선수가 다 끝난 이후에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해서 어쨌든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빙상연맹에서도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접근을 네.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국민들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조심스러운 접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빙상경기연맹 측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손찌검 여부를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뭐 스포츠를 지도하는 분과 이 선수들 간의 뭐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방적인 어떤 폭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스포츠 토토로 돈을 벌었다는 지인을 납치하고 감금해서 거액을 뜯어내려던 일단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인데 이게 지인이라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네네네. 결국 제가 이 보도를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예. 스포츠 토토가 1등 대수는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권보다 많습니다. 복권보다 많아서 한 19억 원, 거의 2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1등이 됐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뭐 물론 소득세 다 떼내도 10억이 넘는 돈을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지인들이 실질적으로 당선됐다라는 소문을 믿고 지난 16일 날 4명이서 예. 서울에 있는 그 피해자의 강남 아파트에서 이 그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예.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펜션으로 이제 납치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이 스포츠 토토에 그 당첨된 10억 원을 돈을 내놔라라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납치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목격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을 목격하고 조금 있으니까 진짜 이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 거액의 돈을 송금하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해서 예. 종종 그 내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납치됐던 것이 맞고 예. 그래서 이 경찰과 함께 조심스럽게 수사한 결과 이 4명을 일망타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돈이 그 당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이 오늘 피의자 4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혐의, 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 강도 상해 한 명이 했는 것이 아니고 네. 4명이 했고 실제로 그 펜션에 한 다음에 이 그 흉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몽둥이로 해서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4명이서 같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 강대 상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벌금 자체가 없고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절반한다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인데요. 네. 3년 이상이 징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실형밖에 안 되고 집행유예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에 있어서의 어떤 주범과 옆에 도운 사람의 어떤 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실형으로서 3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전제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제가 봤을 때 4명 전부 다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재 사건 사고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